안녕하세요, 체이스다운 엠비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레이커스 대 골스 경기가 있는데 안 할 수가 없었겠죠. 레이커스 대 골스 경기 하이라이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커스는 선발 라인업도 바꿨습니다. 근데 뭐 지금 또 다시 노슈터 그리고 빅3가 공존할 수 없는 그런 라인업이고요. 드레이먼드 그린 결장한 골스입니다. 뭐 이번 시즌 양팀의 순위를 반영이라도 하듯이 선발 라인업 대결에서 드레이먼드 그린이 없음에도 골든 스테이트가 스테픈 커리의 활약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수비 강화를 위해서 에이버리 브래들리를 이제 변칙적으로 투입하겠다고 얘기했던 보겔 감독이죠. 오늘 커리 맞춤으로 이제 에이버리 브래들리를 투입했지만 에이버리 브래들리 앞에서도 수시로 득점이 나옵니다. 뭐 레이커스는 이번 시즌 수비가 되는 라인업이란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수비 라인업이라는 말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수비들이 좀 나오는데, 레이커스 상대로 스테픈 커리가 사실 예전에 르브론이 오기 전부터 레이커스가 탱킹팀 시절부터 커리가 좀 안 풀리는 경기들이 많았거든요. 오늘도 레이커스 상대로 커리가 3점 슛감이나 이런 부분이 아쉬워요. 그리고 레이커스는 빅3 팀인데 사실 빅3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 빅3끼리 연계해서 뭐 하다못해 흔한 피켓롤 득점 장면 이런 것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빅3가 뭐 각자 도생할 수 있는 브루클린 빅3처럼 1대1이 뭐 극강인 이런 타입들도 아니거든요. 지금 득점 장면들이 대부분 속공 장면이거나 뭐 이런 장면들밖에 없어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르브론과 웨스트브룩이라는 핸들러를 보유했고 데이비스라는 스크리너가 있는데 여기서 2대2가 안 나온다? 이것도 사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웨스트브룩이 잘 안 풀리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빅3가 오히려 코트를 서로 빡빡하게 하면서 서로를 힘들게 하는 빅3가 되어버렸죠, 레이커스는. 그리고 레이커스의 홀튼 터커도 벤치로 내려가니까 그 다음에는 마진이 좋은 날이 많아요. 지금 레이커스 선수들은 벤치로만 내려가면 다 마진이 올라가고 선발 라인업으로만 올라오면은 전부 다 폼을 잃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거의 뭐 선수들의 무덤이나 다름없는 레이커스의 선발 라인업 자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골든스테이트가 오늘 뭐 스테픈 커리가 대폭발하거나 이런 경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구가 참 쉽죠. 왜냐면은 골든스테이트는 스크린을 굉장히 많이 시도하는 이런 모션 오펜스를 가져가는데, 스크린 대처, 온 오프를 안 가리고 레이커스만큼 최악인 팀 찾기 드물거든요. 그런 레이커스의 수비이기 때문에 골든스테이트가 2쿼터 중반까지 50점 넘는 페이스로 득점을 해내고 있습니다. 골든스테이트는 1대1보다는 모션 오펜스 그리고 선수들의 높은 에너지를 활용한 트랜지션 공격 이런 거를 좋아하는 팀인데, 레이커스는 그걸 가장 못 막는 팀이기 때문에 골든스테이트가 경기할 때 뭐 너무 편안함을 느끼면서 경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속공 한번, 스크린 한번, 오펜스 리바운드 한번 잡으면 무너지는 게 레이커스 수비죠. LA 레이커스는 결국 빅3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프리시즌부터 많이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시즌 50경기가 넘을 때까지 해결이 안 될 만큼 부족했고요. 웨스트브룩이나 르브론 제임스도 벤치 타임에서 섞여 나오면 항상 잘합니다. 빅3가 같이 안 나오면 잘하는 빅3, 그래서 뭐 웨스트브룩을 벤치로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죠.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가 지금 공격에서 굉장히 잘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생각해봐야 되는 게, 전반전에 무리한 르브론 제임스는 이제 더 이상 후반전에서의 수비나 클러치 플레이어 이런 부분에서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거를 시즌 내내 증명을 해왔거든요. 르브론이 전반에 무리한다? 이거부터가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사실 긍정적인 징조가 아닙니다. 전반은 오히려 웨스트브룩이나 앤서니 데이비스가 좀 풀어주고 4쿼터에 르브론이 힘을 쏟아야 될 것 같은데, 점수차가 벌어지고 르브론은 또 2쿼터에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요. 레이커스는 항상 경기를 벌어지게 해놓고 황급히 따라잡은 다음에 4쿼터에 아쉬운 마무리로 패배하는, 보이기에만 젖잘싸 뭐 그런 거를 잘 만들어내는 팀입니다. 골든스테이트가 사실 이번 시즌에 12월 이후부터 오펜스에서 부침을 좀 겪었어요. 최근에 반등을 했지만요. 오늘도 하프코트 오펜스에서는 뭐 1대1이 잘 되거나 이런 생산성은 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거는 레이커스는 스크린 한 방이면 지워지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이번 시즌 골든스테이트가 고승률을 올리는 와중에도 이제 골스 상대로 수비적으로 조금 잘 버텼던 팀들은 좀 있었거든요. 골스의 수비를 못 뚫어서 진 팀들은 좀 있었지만요. 근데 오늘은 뭐 레이커스는 그런 부분에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 3쿼터에 돌입해서도 똑같습니다. 지금 레이커스의 보겔 감독이 나름 스탠리 존슨과 에이버리 브래들리를 빅3와 함께 선발 라인업에 세우면서 나름대로는 수비적인 부분에 주안점을 둔 그런 라인업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레이커스가 뭐 자신들이 믿는 수비수들 앞에서 골스 선수들이 득점을 뻥뻥 터뜨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점수차 역시도 점점 벌어지고 있고요. 오늘 보겔 감독은 3쿼터까지 뭐 몽크나 아니면 리브스 혹은 이제 결장을 아예 시킨 엘링턴 이런 선수들을 기용하지 않고 나름 수비적으로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선수들 위주로 투입을 하고 있는데, 수비적인 제어력을 여전히 갖지 못하면서 수비적인 부분에서 아직도 합격점을 못 받고 있는 그런 레이커스의 라인업 운영입니다. 근데 다만 오늘 골든스테이트의 경기력도 사실 저는 3쿼터에 보면서 야 이거는 골스의 수비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장면들이 많았고, 지금 보고 계세요. 골든스테이트의 수비는 리그 최강을 다투는 걸로 유명한데, 레이커스의 공격은 지난번에 포틀랜드 지금 리빌딩에 들어가고 있는 팀한테 100점 겨우 넣었던 그런 레이커스거든요. 근데 레이커스가 지금 3쿼터에 94득점 정도를 하고 있는데, 골든스테이트 수비라고는 믿기지 않는 지금 수비 제어력입니다. 골든스테이트가 탐슨이 복귀하면서 로테이션을 바꾸는 부분도 있었고, 12월 전에 뭐 18승 2패하고 이럴 때까지는 굉장히 경기 내내 압살을 하는 압도적인 승리들이 많았는데, 12월 이후에는 조금 경기 운영에서 아니란 부분들이 보여요.
특히나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서 아쉽죠. 12월 이후에 특히나 4쿼터 공격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3쿼터 후반부 들어가니까 골든스테이트의 득점포가 또다시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골든스테이트는 이 부분에 대한 라인업 로테이션을 여러 부분으로 실험해보고 있어요. 레이커스가 저번에 미러키랑 포틀랜드에게 진 경기 그리고 오늘 경기도 그렇지만 사실 전력이 부족한가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빅3 제외하고 오늘 벤치에서 나온 3인방 홀튼 터커, 말릭 몽크, 오스틴 리브스 다 잘했거든요. 빅3 팀인데 나머지 3명의 선수가 잘해주면 그 정도 경기는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빅3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레이커스의 전력입니다. 반면에 골든스테이트의 커리 탐슨은 지금 4쿼터에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있어요. 기계신의 완벽 부활이라고 할 만합니다. 지금 클레이 탐슨의 연속 득점을 보고 계신데 레이커스의 빅3보다 혼자서 4쿼터 득점을 클레이 탐슨이 더 많이 했거든요. 이런 게 진정한 빅3 팀 빅네임의 활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리브스가 벌린 경기를 클레이 탐슨이 좁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커스에 반면 르브론 제임스나 앤서니 데이비스는 웨스트브룩은 일단 빼고 말하겠습니다. 공격에서 4쿼터 주로 침묵하고요. 그리고 자기들 눈앞에서 득점이나 리바운드를 헌납하고 있는 르브론과 데이비스인데 냉정하게 저번 4쿼터 포틀랜드전에서도 르브론과 AD 때문에 졌거든요. 근데 오늘도 지금 르브론과 AD가 클레이 탐슨과 커리에게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는 경기인데 LA 레이커스는 이거 빅3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빅3는커녕 빅2도 맞나? 이것도 생각해봐야 돼요. 근데 지금 좀 아쉬운 장면이 나오죠. 스테픈 커리가 저번에 인디애나전에서도 4쿼터 마지막에 좀 아쉬운 수비를 했다가 그게 연장전 가서 경기가 뒤집혔는데 지금도 할 필요가 없는 파울인데 파울할 거면 좀 더 빨리 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3점 파울을 불어줬는데 르브론이 이걸 또 다 못 넣습니다. 굉장히 황당하게 경기가 끝납니다. 자, 먼저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르브론 제임스의 수비 보시겠습니다. 수비 보시다시피 굉장히 열심히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시즌 초에 르브론 제임스가 복부 부상에서 돌아왔을 때 리바운드 굉장히 못 잡는다. 르브론 커리어 내내 이렇게 리바운드 못 잡은 적 없었다. 그것도 5번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 드린 바 있었는데 지금도 그래요. 박스아웃 할 때 보시면은 거의 박스아웃 경쟁적으로 안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르브론 제임스가 딱 18-19 시즌에 사타구니 부상당하고 돌아왔을 때 그리고 지난 시즌에 부상당하고 돌아왔을 때 이번 시즌에 복부 부상당하고 돌아왔을 때 수비 폼이랑 지금 수비 폼 똑같습니다. 3경기 연속이요. 이걸 뭐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르브론이 부상당해서 나가기 전에 경기가 브루클린전이었는데 그때 데이비스가 돌아왔었죠. 그때 르브론 제임스가 4쿼터에 스틸 이후에 덩크만 2방 꽂으면서 브루클린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4쿼터까지 수비 에너지가 그 경기까지만 해도 살아나 있었는데 무릎 부상 이후에 르브론 제임스의 수비 에너지가 3경기 연속으로 올라오지 않는 점 이런 부분은 여전히 부상이 있나 이렇게 고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스테픈 커리는 정말 레이커스 전만 되면은 3점 슛이 참 안 들어갔는데 오늘 그런 3점 슛감이 안 좋았던 기록이 깨질 뻔도 했었죠. 그런 커리에게 정말 꿀맛 같은 레이커스의 수비입니다. 그리고 오늘 스테픈 커리가 슛감이 안 좋은데 골든스테이트가 117점을 했다. 이것도 나름대로 기록이거든요. 지금 스테픈 커리를 향한 레이커스 수비들이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스테픈 커리는 막을 수 없는 선수인데 그나마 최선으로 막는 방법으로 무한 스위치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방법으로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커리나 탐슨 상대로 오프볼 상황에서 대부분 무한 스위치를 많이 가져갔는데 레이커스는 그런 기본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경기 중반중반 보면은 커리가 그냥 빠져나왔는데 뭐야 왜 스위치가 안 돼 있어 이러고 뭐지 하고 그냥 넣는 장면들이 좀 있었어요. 커리 입장에서도 레이커스 수비가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이커스는 백코트를 안 한다를 넘어섰어요. 백코트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팀 수비수가 더 많아도 수비를 안 합니다. 지금 장면들 보시면 전 화면 장면에서 레이커스 선수들이 골스 선수들보다 많거나 동일 숫자에서 시작하는데 무조건 골든스테이트 선수들이 많아지거나 그 장면을 못 막거든요. 이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더 선수가 많거나 아니면 선수가 이게 서로 같은 세미 싸움이 나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실점을 한다는 거는 우리 팀 선수가 더 많은데 실점을 하면은 뭐 농구로 5대5로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이 장면 3번 보여드릴 텐데 이 장면이 정말 백미예요. 웨스트브룩 지금 뭐 하는지 보시고요. 르브론 제임스 뭐 하는지 보십시오. 이게 선발 라인업에서 나오는 수비예요. 웨스트브룩은 누굴 막는지도 모르고 백코트 하고 있고 르브론 제임스는 둘 중 하나를 막든지 해야 되는데 둘 다 안 막아서 레이커스 선수들이 더 많은데 속공이 된 것도 황당한데 클레이 탐슨과 쿠민가가 모두 야투를 던져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수비 보셨습니다. 자, 승리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박스스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골든스테이트는요 일단 조나단 쿠민가의 활약이 놀랍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쿠민가는 완벽한 골스 선수입니다 이런 거 분석해드릴 때 그때도 이 말씀 드린 바가 있어요. 쿠민가가 몸이 이미 루키치고는 엄청나게 프레임이 크기 때문에 몸이 큰 선수는 스크린에 유리하거든요. 최근에 그런 자신의 덩치를 바탕으로 스크린이나 아니면 득점을 올리는 장면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고 골스 스타일에 맞춰가는 거죠. 지난 시즌에 와이즈먼처럼 뭐 슛 한번 던져보고 자기 하고 싶다고 1대1 한번 해보고 쿠민가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3점 슛을 쿠민가가 1개 던져서 0개 넣었잖아요. 사실 3점 슛이 없다고 봐도 좀 그렇게 처리를 해도 무방한 정도의 선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잘한다는 거는 골든스테이트의 드레이먼드 그린이나 안드레 이고달라가 골스에서 공존했던 그런 방식을 몸으로 익히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기계신 클레이 탐슨 특히나 4쿼터 활약 정말 놀라웠습니다. 사실 오늘 경기는 어쨌든간 골든스테이트 입장에서 3쿼터 이후에 아쉬운 수비 집중력으로 내줄 뻔했던
못했던 경기를 클레이 탐슨이 멱살 잡고 가져왔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리고 커리가 이렇게 부진하는 경기에서 탐슨이 해줬기 때문에 골수 왕조가 존재했습니다. 과거에 15-16 시즌에 컨퍼런스 파이널,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의 6차전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경기에서 원정 엘리미네이션 경기에서 41득점인가 해오면서 커리가 좀 보전하고 있을 때 클레이 탐슨이 홈으로 경기를 끌고 왔었거든요. 오늘도 클레이 탐슨 30분만 뛰면서 그런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스테픈 커리도 3점이 8개 중에 1개인데 아까 보시다시피 레이커스의 처참한 수비 덕에 2점 야투에서는 재미를 많이 보면서 24득점에 8개 어시스트를 배달하며 무난한 활약을 해줬습니다. 아마 골든스테이트 팬분들이 더 황당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우리 팀에 커리가 3점 8개 중에 1개 넣었고 그렇다고 조던 풀이 폭발한 것도 아닌데 우리 팀이 117점을 넣었어? 이런 생각이 드실만 합니다. 레이커스의 수비가 또 그만큼 맛집 수비 같은 역할을 제공했다라는 거겠죠. 골든스테이트는 골수답지 않게 3점 31.6%, 자유투 73.5%에 그친 그런 경기였는데도 117득점을 하면서 레이커스를 잡아냈습니다. 골스가 평소답지 않은 경기였고 탐슨하고 쿠민가가 이제 뭐 엄청나게 그렇다고 대폭발을 한 이런 경기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뭐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골스 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리둥절하면서도 기분 좋은 그런 승리가 되겠네요. 패배한 레이커스의 박스 스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 레이커스는 뭐 르브론과 데이비스가 문제죠. 오늘도 르브론 최악의 마진인데 제가 알기로는 미러키전, 그다음 포틀랜드전 오늘 경기까지 3경기 연속 최악의 마진 아닌가요? 르브론이 야투 27개 중에 9개, 그리고 저 4쿼터에 야투 성공이 거의 없었고 대부분이 야투 실패를 겪었다는 점에서 충격적인 경기였습니다. 26득점에 15리바운드, 8개 어시스트. 사실 스탯라인만 보면 그럴듯하게 한 것 같아요. 근데 경기를 내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르브론 제임스가 수비에서 최근에 얼마나 안 움직이는 건지 못 움직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수비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데이비스는 잘하다 싶다가 야니스 아테토쿤보에게 맞은 다음에 PTSD라도 왔는지 야니스에게 한창 얻어맞은 다음에 완전히 기세가 꺾였습니다. 본인의 천적 수준으로 가지고 놀던 저번 경기에서 너키치를 압도하지 못한 것도 충격적이었고요. 오늘 경기도 야투 13개, 뭐 슈퍼스타로서의 존재감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골든스테이트는 그 드레이먼드 그린이 결장하고 케빈 룩이 혼자서 골밑을 지켰거든요. 그러면은 이론적으로는 데이비스가 폭격을 하고 경기가 끝나야 되는데 지금 팀의 젊은 에이스라는 데이비스가 쿠민가나 위긴스보다 득점을 못 해줬다? 뭐 이 부분에서 이미 차이가 나는 거죠. 러셀 웨스트브룩은 그래도 최근 경기들 중에서는 제일 그럴듯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제 레이업 상황 이럴 때 빼면은 웨스트브룩이 여전히 좀 볼 운반만 하고 코너에 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 팀 플랜의 중심에 오지는 못한 모습인데 그래도 최근 경기들 중에서는 가장 출장 시간을 많이 부여받으면서 활약을 해줬네요. 벤치에서 뛰는 말릭 몽크, 홀튼 터커, 오스틴 리브스 3명이서 사실 경기를 많이 끌고 갔죠. 근데 뭐 저번 그 포틀랜드전을 패했기 때문에 몽크 입장에서도 부진했고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 말릭 몽크는 시즌 내내 잘하다가 한두 경기 부진하면 정말 바로 출장 시간 팍팍 줄이고 벤치로 내려버리네요. 오늘 몽크가 벤치에서 출격을 했고 20분밖에 못 뛰었네요. 정말 뭐 시즌 내내 잘하고 있는 선수인데 한 번 못하면은 가차없이 그냥 바로 출장 시간이 줄어듭니다. 레이커스는 르브론 제임스를 슈터로 쓰는 뭐 그런 선발 라인업을 돌리고 있고요. 오늘도 스탠리 존슨하고 에이버리 브래들리, 빅3를 제외한 2명의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서 뛰면서 도합 3점 3개를 시도하면서 전혀 스페이싱의 효과를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3는 공간이 좁으니까 서로 자멸을 하는 거고요. 레이커스는 프리시즌부터 거의 60경기째 시즌 내내 이러고 있습니다. 레이커스는 서부 9위에 처져 있고 프런트도 거의 이번 시즌을 뭐 이미 실패한 시즌이라고 규정을 지었기 때문에 또 르브론 제임스가 그 무릎 부상 이후에 수비 폼이나 이런 게 다시 확연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레이커스가 앞으로 남은 후반기에 반등할 수 있는 계기나 뭐 가능성은 크게 존재해 보이진 않습니다. 레이커스는 시즌이 여전히 암울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주말 경기 리뷰해드렸는데요. 레이커스 대 골든스테이트 경기라서 특별히 주말에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앞으로 몇 경기 정도 더 진행한 다음 올스타전이 있고 후반기가 시작되죠. 올스타전과 후반기 이후까지 체이스다운 NBA와 함께 NBA 재밌는 시즌이 되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